기본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식을 얻어내고 쌓아나가는 방식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방식이 바로 이제 독서라는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뭐 교양 수준으로 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부담스러워서 또 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서를 하더라도 책을 한 권 읽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책의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습득하고 또 어떤 그 체계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을까. 문병철 박사님과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책 제목이 복잡한 세상을 횡단하여 광활한 우주로 들어가는 사과책. 네. 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뭐 엮어서 만든 책이죠. 이게 사회과학 책 읽기, 과학 책 읽기를 묶은 책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원래는 우리가 이 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좀 크게 시작했다가 이제 두 사람 쓰는데 그 소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두 사람이 어떻게 이게 책 읽기에 관한 그 융합적인 어떤 교양적인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각각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좀 책 읽기에 대해서 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글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사과책, 이 책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문학동인회를 조직했어요. 그러니까 문예부 활동을 하다가 그게 이제 약간 더 확대하자 이래서 문학동인회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동인시도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네. 편집도 하고 책 만들고 했던 활천 그런, 만들 때. 네, 그런 네, 느낌도 좀 활천 나고 해서 만들 때. 굉장히 재밌었고요. 특히 사회과학 책 읽기와 과학 책 읽기를 이렇게 따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과학 책 읽기 하면 뭐가 다르고 사회과학 책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좀 다른 면들이 있지만 전 기본적으로 책 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좀 같이 교차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책을 좀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서로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사회과학 책 읽기, 뭐 자연과학 책 읽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책을 한 권에 묶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게 양쪽에 다 이렇게 어떤 관심이 있거나 그런 거를 포용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뭐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하나만 하지 했을까,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책을 양쪽을 다 알고 있을 때 이게 책 읽기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같이 공유했던 키워드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적 책 읽기죠. 지금 이제 뭐 사회과학 책 읽기, 자연과학 책 읽기 얘기하지만은, 독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독서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배워온 관념에 따르면은 뭐 교양을 쌓고 마음의 양식을 얻고 정서적으로 함양하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문학 서적이라든가 이런 이제 인문학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많이 흘러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식을 얻어내고 쌓아나가는 방식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방식이 바로 이제 독서라는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뭐 교양 수준으로 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부담스러워서 또 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서를 하더라도 책을 한 권 읽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책의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습득하고 또 체계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문제에서 출발한 거고, 그 키워드가 과학적 책 읽기 이거였었죠. 예. 과학적 책 읽기는 학습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문해력을 높이는 거죠. 문해력이라는 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종이를 넘기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해력을 키우는 거는 결국은 학습인데, 그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하자. 근데 과학적인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방식 이런 거잖아요. 이 단어들이 갖고 있거나 그 맥락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맥락을 이해하기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문턱을 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식의 과학적 독서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턱이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과에 갖고 있는 그 속성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 개념이 일상의 용어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가장 검증되고 손쉽고 널리
굉장히 뭐랄까요 민주적으로 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라고 생각해요. 그럼 과학책을 읽는 것과 사회과학책을 읽는 것 효용이 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효용이라고 하는 게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저는 여러 가지로 그 유리할 걸 생각하는 게 어쨌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위치 같은 걸 판단을 잘 한다는 거는 자기를 냉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워낙 불확실한 요소도 많고 가짜 뉴스도 많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뭘 봐야 될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세우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 주어진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아주 기본적인 효용이 이런 통합적인 독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보태면 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텍스트인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과학책 읽기 할 때 굉장히 강조한 게 그 비독서 행위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책이 유일하던 시절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도 비독서 행위잖아요. 근데 독서에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것을 꼭 이 텍스트를 100번 읽고 파고드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기본이 되고 뭐 다큐멘터리도 보고 그래서 남의 얘기도 듣고 서평도 보시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책만을 읽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책이라는 게 여전히 유용한 아주 값싸고 유용하고 여러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도구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SNS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인식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성과를 보면은 책 읽기가 아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은 인간은 내가 퇴화한다는 걸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은 독서 행위의 중요성. 인간이 창조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유일한 길은 독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비독서 행위를 통해서 비독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독서의 영역을 확장하라는 거지 이 텍스트를 빼놓고 뭔가를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분명하게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독서를 해야 되는 일 자체가 예전에는 독서가 아니면 안 됐죠.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것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한 가지 얘기 더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회과학 책 이제 그 뭐 전공으로 읽으셨지만 이제 사회과학적인 전공을 하시고 그 책들을 읽어나가고 하시면서 그 어쨌든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떤 통찰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얻게 된 이제 통찰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그런 예 같은 것을 들어주시면 이제 이 책을 읽고 사회과학 책을 읽으실 독자분들이 조금 그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사회과학 책을 통해서 책 읽기를 통해서 얻게 된 안목으로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회과학 책들은 현상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는 구조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회과학 책 읽기를 통해서는 비판적인 안목을 키워주는 경우들이 기본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통찰이라 그럴까 그렇게 얘기하면 뭐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제 기회 또는 느낌을 갖게 준 책 읽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군주론이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키아벨리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마키아벨리스트 그러면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또 마키아벨리즘 그러면은 거짓과 허위와 기만으로 대중을 속이기 위한 뭐 어떤 행위. 근데 마키아벨리가 거짓도 필요하고 위선도 필요하고 또 야만성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은 그 한 국가, 한 사회, 한 도시를 책임지는 리더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로서 얘기를 한 거지. 또 한 가지는 이 마키아벨리는 그 도덕 기준을 이중적인 도덕 기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교육들을 받잖아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거꾸로 얘기해요. 정직하면 안 되고 약속을 지키면 안 되고. 왜?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외교 관계에서 좀 어떤 때는 헛된 약속도 하고 외교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나라에 좀 불리하다 싶은 과거의 약속은 좀
파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용납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새롭게 좀 그렇게 안목이 좀 트인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일반인들도 이제 그 사회과학에 관해서 그 책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그런 그 기존의 고정관념이 좀 깨지거나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인식 체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사실은 기대하면서 이 사회과학 책 읽기에 관한 저의 경험과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쓰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게 정리를 해보면 이게 결국은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고 개념을 잡을 수 있고 그런 태도를 가진 세상을 보면 비판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이제 과학적인 사고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줏대가 생기고 어떤 분별력이 생기고 사실 이렇게 전체 얘기하는 게 사회를 바라보는 문해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현대사에서 굉장히 필요한 종목. 그래서 결국 이 책 읽기가 그러한 것들을 좀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오고 특히 저희가 사회과학 책 읽기와 과학 책 읽기를 붙인 것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로따로 했을 때보다 같이 했을 때 좀 통합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긴 얘기를 나눴잖아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그 못다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사회과학자로서 이제 이렇게 사회과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을 점점 더 비판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비판적으로 본다는 게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맥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이명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위치가 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사회 속에 나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를 볼 수 있고 또 개인의 자기의 어떤 개인의 그 생활을 이렇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런 맥락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과학 책 읽기와 과학 책 읽기 또는 사회과학을 하는 것과 과학을 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말고 이게 결국은 우리 삶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태도를 좀 기르실 수 있다면 저희가 이 책을 낸 뭐랄까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횡단하여 광활한 우주로 들어가는 사과체. 네, 여기 부제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잖아요. 다 들어있죠. 그래서 뭐 저희도 이 책을 만들면서 즐거웠고 이제 뿌듯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같이 그 21세기 동시대를 호흡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에서 마치죠. 네, 그러면 봐주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